자, 우리가 앞 시간에 계속 배웠던 게 별의 물리량인데, 자, 말 그대로 별의 물리량이라 하는 것은 우리 현재 보면 물리적 값들, 물리적 특성들인데 가장 많이 다뤘던 것이 표면 온도. 표면 온도와 관련성 가진 것들이 바로 분광형이나 또는 색깔이나 그리고 색지수나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현재 또 배웠던 게 추가로 배웠던 게 별의 밝기, 별의 등급부터 해가지고 광도까지 배웠습니다. 참고로 이런 것들을 이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별의 진화를 배울 건데, 별의 진화. 별의 진화라는 것은 별이 만들어지고 생성되고 나중에 소멸될 때까지 전체 과정을 진화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단계를 거치면서 물리적 값들이 변하거든. 그 물리적 값들을 보면 여러 가지 그 별의 특성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물리량들을 배웠고 별의 진화 각 단계별로 어떤 특성이 있는지를 하나씩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별의 진화 내용들을 좀 하기 전에 HR도라는 걸 할 건데, 자, HR도가 뭐냐면 별의 특성을 어떤 우리가 2차원적인 표상에서 별의 특성을 좀 잘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한 어찌 보면 자표라고 될 수가 있을 건데, HR도란 것은 이 사람의 이름을 딴 겁니다. 헤르츠 스프렁과 러셀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의 이제 이름 앞자의 알파벳을 따서 HR도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겁니다. 가로축과 세로축. 가로축은 뭐냐면 온도입니다.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는 색깔로 또는 분광형으로 또는 색지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현재 가로축이란 것은 그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자, 세로축은 광도. 왼쪽에는 광도, 오른쪽에 절대 등급되어 있는데, 자, 광도가 진짜 밝기를 표현하는 것이고, 절대 등급도 실제 진짜 밝기를 표현해 주는 값이 되는 거지. 그래서 서로 대응되는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광도로 쓰거나 또는 절대 등급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은 간단하게 여러분들 밑에 있는 숫자들은 다 쓸 필요 없고 나중에 이 HR도 그림을 줄 겁니다만은 일단 특성을 파악하는데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리는데 가로축에는 뭐다, 세로축에는 뭐다. 밑에 나와 있는 숫자들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일단 HR도 좀 제시를 하면 이렇게 자, 가로축은 표면 온도. 자, 표면 온도 대신에 우리가 분광형이나 색주술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로축은 밝기인 별의 광도, 실제 밝기 또는 절대 등급으로서 숫자로 역시 표현이 가능하다. 자, 이 정도만 쓰고 자, 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로축, 지금 분광형 OBA FGKM 또는 현재 온도 값이 3만부터 해서 3000까지 나와 있는데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증가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광도 같은 경우에 광도는 원래 에너지 값으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현재 보면 태양의 광도 1 제시해서 이의 배수만큼 또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더 큰 값을 한 작은 숫자로 표현할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광도와 절대 등급 세로축, 그래서 위로 갈수록 밝기가 증가한다, 광도가 증가된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앞에 별의 물리량을 배웠는데, 자, 이 HR도상에서 자, 어떤 별의 자, 표면 온도와 광도에 해당되는 어떤 위치가 있겠지? 그래 되면 그 별의 표면 온도가 얼마고 광도가 얼마인지를 쉽게 표현이 되는 거잖아. 그리고 별의 특성을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의 특성 파악에 용이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이 HR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별의 특성 파악에 용이하다. 자, 참고로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지금 별들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뭐 스피카, 리겔, 그리고 현재 보면 뭐 직녀성, 시리우스, 뭐 직녀성을 다른 말로 우리가 베가라 하기도 하지. 그뿐만 아니라 태양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자, 이게 뭐냐면 HR도상에서 별들 현재 보면 그 표면 온도와 광도 가지고 여기다 우리가 그 위치를 다 표현해 보면 현재 어떤 집단들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산발적으로 다 퍼져 있는 것이 아니라 별들이 현재 어떤 지역에 모여 있는 집단을 이루고 있어. 그 말은 어떤 물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지. 그래서 그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별들의 명칭, 그 집단의 명칭을 우리가 정했는데, 참고로 지금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오른쪽에 현재 세로상에 쭉 배열되어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걔들이 바로 원시성이에요. 그러니까 원시별 또는 원시성. 말 그대로 원시, 별의 최초의 모습이 될 건데 진정한 별은 아닙니다. 원래 진정한 별이라는 것은 스스로 핵융합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애들. 그를 통해서 빛을 내는 애들을 우리가 이제 별이라고 그래요. 근데 원시성은 아직 진정한 별이 아니야. 바로 수소 핵융합, 그러니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아직 않는 놈이야. 그렇지만 고온의 온도를 가지고 있고 에너지를 내는 놈인데, 물론 주계열성이라는 현재 실제 진정한 별보다는 온도가 낮습니다.
어쨌거나 아직 진정한 별이 아닌 초기 단계의 별들을 우리가 원시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물리적 특성에 따라서 이 오른쪽에 주로 배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진화해서 나중되는 것이 바로 주계열성이에요. 자, 주계열성은 우리가 앞번에 별의 물리량 할 때 문제 풀면서 몇 번 언급을 좀 했었어. 이것도 하나의 별의 진화 한 단계라 그래 이야기를 했었는데 주란 말이 붙은 것은 바로 별의 진화 단계에서 아주 많은 기간, 오랜 기간을 거치는 이 단계를 우리가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자, 주계열성은 왼쪽 위부터 오른쪽 아래로 대각선으로 분포합니다. 그 말은 다양한 온도와 다양한 광도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큰 대각선상에 분포하니까 온도가 높을수록 광도가 큰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지. 자, 이건 주계열성. 자, 그리고 오른쪽 중간쯤에 자, 이걸 적색 거성이라고 합니다. 거란 말은 클거자, 큰 별이죠. 태양보다 수십 배 큰 애들입니다. 뭐 100배 이상 큰 애들도 있고. 한 점에서 그런데 적색이란 말은 적색, 표면 온도가 낮다 그 말이지. 근데 크기가 아주 크기 때문에 광도가 좀 큰 애들입니다. 이들보다 온도는 비슷하지만 더 큰 애들을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그래요. 적색 초거성. 일반적으로 우리 태양보다 거의 수백 배, 거의 수천 배까지 큰 애들을 우리가 초거성이라고 합니다. 이들 역시 낮은 온도 붉은색을 띠고 있지만 아주 크기가 커서 광도가 큰, 그래서 위쪽에 분포하고 있는 거지. 자, 마지막으로, 자, 여기를 우리가 백색 외성이라고 합니다. 백색, 흰색이라 그 말이지. 흰색을 띠고 있고 외소할 외자야. 그 말은 크기가 작다 그 말이지. 그래서 온도는 흰색으로서 만 K 정도 되지만 현재 보면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광도가 작은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이런 애들을 백색 외성이라고 그러지. 외자가 외소하다 외자. 그래서 우리가 일본 외구라 그러잖아. 임진왜란. 왜? 일본 애들이 체구가 작잖아. 그래서 체구가 작다 해서 외구란 말을 썼지. 자, 넘어갈게. 자, 이 자료는 나중에 등교하면 줄게. 다시 한번 설명할 거고. 자, 이게 뭐냐면 이건 별의 성운을 나타낸 건데 지금 별의 진화 단계를 다 단계별로 제시를 할 거야. 제일 처음 할 게 원시성, 최초의 별, 그러니까 별의 초기 단계를 설명할 건데 별은 처음에 탄생을 하고 나중에 소멸할 때까지 전체 과정을 볼 건데 별의 처음 생성되는 것은 이렇게 성운에서 만들어집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별을 만드는데 당연히 물질들이 많이 모여있는 밀도가 높은 곳에서 잘 만들어지겠지. 그래서 우주 공간에서 특히 가스와 티끌이 많이 모여서 구름처럼 보이는 애들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물론 앞에 성자는 별 성자고 뒤에 운자가 구름 운자. 구름처럼 보인다 그 말이지. 별들이 구름처럼 있다 그런 말은 아니고 우주 공간에 가스와 티끌이 특히 많아서 구름처럼 보이는 곳을 우리가 성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말머리 성운 이런 거 들어봤을 거야. 대표적인 암흑 성운인데. 자, 어쨌거나 자, 성운의 모습. 그래서 성운에서 이제 보면 별들이 물질들이 뭉쳐가지고 별들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성운 내부에 지금 반짝반짝하는 별들의 모습이 막 보이죠? 성운이 생성된다 그 말이야. 자, 다양한 성운의 모습을 제시를 하는 거고. 자, 이게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인데 우리 태양계가 만들어진 과정도 마찬가지야. 자, 원래 성운이 있다면 특히 우주 공간 거의 진공 상태인데 이쪽에는 거의 물질이 별로 없겠지? 근데 특히 물질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 주변에 어떤 폭발이 있었다. 폭발이 있게 되면 사방으로 밀 건데 그러면서 성운들이 한쪽으로 밀리게 되고 그럼 입자간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지. 자, 원래 질량을 가진 애들끼리는 만유인력이라서 인력,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잖아. 근데 이 만유인력은 거리가 가까울수록 질량이 클수록 그 힘은 커져. 근데 주변에 폭발이 있어가지고 이 성운 입자들을 한쪽으로 밀어버리면 어쨌거나 성운 입자들끼리 거리가 가까워지고 만유인력 커지겠지. 서로 끌어당기게 되니까 서로 붙어버리는 거지. 서로 붙게 되면 이 덩어리는 질량 커졌으니까 만유인력 커지니까 또 주변 애들 막 끌어당기겠지. 그러면서 뭉치는 겁니다. 뭉쳐서 가운데 태양이 만들어지고 주변에는 행성과 같은 소행성과 같은 작은 천체들을 만들게 되는 거지. 어쨌거나 이렇게 별을 만들게 됩니다. 자, 이거는 이 그래프는 나중에 다시 오면 이것도 설명을 좀 할게. 뭐냐면 아까 이것도 HR도인데 HR도의 오른쪽 위쪽 공간 오른쪽에 있는 공간들은 바로 원시성들이라고 그랬어. 이 원시성이 초기 단계인데 진정한 별이 되기 위해서 시간이 거듭되면 모습이 달라지는데 그러면서 진정한 별인 주계열성이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시성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모습을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이동 경로를 표현한 거지. HR도상에서. 그래서 원시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가
주기율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변하는지 화살표로 지금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이동한다기보다는 물리적 성질이 그렇게 변해간다는 거지. 지금 제일 위에 있는 것들, 질량이 특히 큰 애들. 보면 M이 뭐냐면 질량이고, 자, 그리고 이제 점 찍혀 있는 게 저게 바로 태양을 표현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M 표현한 게 바로 M 점 되어 있는 게 바로 태양이 질량 표현합니다. 그래서 100태양 질량, 태양보다 100배 질량 큰 애들, 이런 애들은 거의 뭐 세로축의 변화는 없죠. 표면 온도가 늘어나고 있지. 광도의 변화는 없고 지금 표면 온도가 늘어나는 것.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것 0.1, 자, 태양 질량.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간 왼쪽으로 이동했지만 거의 내려오고 있죠. 그 말은 광도가 내려가고 표면 온도는 약간 증가되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원시성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전반적으로 거의 대부분 다 왼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죠. 대부분이. 자, 왼쪽 아래로 내려간단 말은, 자, 일단 왼쪽으로 간단 말은 표면 온도가 증가된단 말이고. 그러니까 원시성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이런 변화를 가진다 그 말이야. 원시성에서 주계열성이 될 때 표면 온도가 증가하고, 그리고 세로축 밑으로 내려온단 말은 광도는 작아지는 거죠. 참고로 광도를 결정하는 건 표면 온도와 반지름, 바로 크기였어. 근데 온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도가 감소한단 말은 반지름 크기, 바로 크기가 바로 반지름이 아주 많이 감소한다 그 말이지. 좀 더 설명할 겁니다. 왜 그런지를. 현재 이런 식으로 되면서 결과적으로 대각선 아래로, 왼쪽 아래로 변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렇지? 자, 그러면 대략적으로 설명 좀 했었는데 이제 각 단계별로 특징을 좀 제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원시별과 주계열성까지만 두 개만 좀 하겠습니다. 자, 원시별, 다른 말로 우리가 원시성이란 말을 쓰게 돼. 원시성, 원시별. 같은 말이야. 자, 별성자를 쓴 거지. 자, 그러면 뭐냐면 아까 원시별은, 원시성은 먼저 성운, 티끌과 가스. 자, 티끌하고 가스가, 자, 먼지와 가스가 특히 많이 모여 있는 애들. 자, 가스와 먼지가 바로 티끌. 이런 애들이 많이 모여 있는 애를 우리가 성운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성운에서 수축이 일어나면 그 말은 모인다, 뭉쳐진다 그 말이지. 뭉쳐져서 바로 별을 만든다 그 말이죠. 자, 근데 중력 수축. 당연히 서로 아까 중력 때문에 만율력 때문에 서로 끌어당긴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모였잖아. 수축이 되는 거지. 수축. 그런데 자, 수축이란 말은 결과적으로 중심으로 모이는 건데 어찌 보면 중심이 바닥이 되는 거지.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모습이죠.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지. 자, 우리가 봐봐. 내가 이렇게 펜을 들고 있는데 펜을 딱 놔버리면 내려가 버리죠. 낙하하지? 이건 중력 때문이잖아. 중력에서 낙하라는 거지. 참고로 자, 내가 이놈을 던져보면 중력을 이겨내고 들었다. 그러면 일정한 높이를 가지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질량과 높이를 가지고 있는 애들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얘를 놔버리면 높이가 감소하죠. 감소하면서 속도가 빨라지잖아. 그래서 어떤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얘기를 하지. 그래서 속도를 가지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 그리고 위치, 높이를 가지고 있으면 위치 에너지 가지고 있는 거지. 서로 상호 전환 관계에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물질들이 자, 가스와 티끌 다 마찬가지야. 이것들이 중심부를 향해서 수축한다, 모여든다. 그 말은 중심이라는 바닥을 향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럼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자, 이들이 떨어지게 되면 빠르게 점점 중력에 의해서 빨라지면서 속도가 높아지면서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빛 에너지. 그래서 감소된 위치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자, 운동 에너지는 다른 말로 열 에너지로 바뀝니다. 같은 의미야. 결과적으로 중력 수축하면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열 에너지 발생할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겠지? 그리고 빛 발생하기 때문에 빛이 방출되겠지. 그렇게 현재 보면 빛을 내게 된다 그 말이죠. 자, 이건 나중에 이 에너지원에 관련된 내용은 다시 저 뒤에 단원 가서 별의 에너지원 하면서 좀 자세히 좀 할 겁니다. 일단 지금은 이 정도만 할게. 그래서 중력 수축하게 되면 가지고 있던 위치 에너지가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로 바뀐다. 복사 에너지로. 복사 에너지, 빛 에너지 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에너지, 이걸 바로 우리가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력 수축 과정에서 발생한 에너지, 이걸 중력 수축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생하면서 빛을 방출할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이 날 거니까 온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 이 온도가 높아지는 건 중심부뿐만 아니라 별 전체적으로 온도가 다 올라갑니다. 어쨌거나 에너지가 생겼으니까.
자, 근데 특히 중심부의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그리고 표면 온도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3000K까지 올라갑니다. 참고로 우리 별의 표면 온도와 색깔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자, 청색 같은 경우에,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3만 K 이상, 그리고 5만 K라 제시를 했었죠. 그리고 가장 온도 낮은 빨간색 얼마였죠? 기억납니까? 얼마? 6천? 3,500 제시했습니다. 3,500. 자, 빨간색은 3,500이에요. 그러면 빨간색보다 온도가 더 낮은 거잖아? 그래서 검붉은색이야. 아주 온도가 낮아서 빛을 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바로 검은색이잖아. 어쨌거나 현재 3,500보다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약간 검붉은색, 약간 붉은 띠를 띈다 그 말이지. 자, 두 번째로 주계열성. 자, 오늘 주계열성까지만 할 건데, 자, 주란 말 그대로 주가 된다 그 말이야. 전체 진화 단계에서 중요한 과정. 물론 기간적으로도 전체 기간에서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만큼 긴 기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주란 말을 쓴 거야. 주계열성. 자, 그러면 이 주계열성 볼게. 자, 아까 원시별은 진정한 별이 아니라 그랬어. 그러면 이들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별이 된 것, 스스로 빛을 내는 것, 이게 바로 주계열성부터야. 자, 주계열성은 기본적으로 아까 원시별은 표면 온도가 3000K. 물론 중심부의 온도는 더 높겠죠. 표면 온도가 3000K니까. 중심부 온도가 높은데, 자, 중력 수축에 의해서 중심부의 온도도 막 올라가는데 이 온도가 1000만 K 이상이 되면, 이게 1000만 K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뭐냐면 1000만 K까지 되면, 그냥 1000K가 아니라 1000만이야. 1000만 K까지 되게 되면 바로 수소핵융합 반응이 일어납니다. 별이란 것은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방출하는데, 특히 에너지를 만드는 게 뭐냐면 이 핵융합 반응이야. 좀 더 핵융합이 뭐냐면 좀 더 작은 원자를 뭉쳐가지고, 작은 원소를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원소를 만드는 거야. 수소가 1번이잖아? 가장 작은 놈이지. 수소를 뭉쳐서 헬륨을 만들고, 헬륨을 뭉쳐서 뭐 베릴륨이나 리튬 뭐 이런 애들도 만들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탄소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작은 입자들을 뭉쳐가지고 좀 더 큰 입자를 만드는 이 과정을 핵융합이라고 해요. 근데 제일 첫 단계가 핵융합에서 제일 첫 단계가 바로 수소 핵융합 단계가 되는 거지. 그래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단계, 이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 핵융합하면 안 돼. 꼭 수소 핵융합이야.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에너지를 만드는 단계를 주계열성이라고, 이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1000만 K 이상이야. 1000만이 돼야 돼. 그래서 그 전의 단계인 원시별은 중심부 온도가 1000만이 안 될 때야. 점점 온도가 올라가서 1000만 K 됐을 때 이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때가 바로 주계열성이 됩니다. 자,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는 것은 좀 전에 작은 입자를 모아서 큰 입자 만드는 게 핵융합인데, 특히 수소 핵융합은 4개 수소를 뭉쳐가지고 한 개 헬륨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H가 수소잖아? He가 헬륨, 수소와 헬륨. 자, 참고로 수소의 질량수는 1입니다. 그리고 헬륨의 질량수는 4야. 질량, B를 말하는 거야. 자, 그 말은 수소가 질량이 1이니까 4개, 일자리를 4개 하면 4가 되겠죠? 그러면 4인 헬륨 하나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여기 뒤에 붙은 게 뭐냐면, 자, 플러스 삼각형 M 돼 있잖아? 자, 삼각형이 뭐냐면 이건 델타, 변화량이야, 변화량. 뭐 물리나 수학에서 좀 배웠을 거야. 델타, 삼각형, 이 델타. 우리 여러분들 그 지형 중에 삼각주라고 있죠? 그걸 델타라고 그러지? 델타? 삼각형이라 그 말이야. 이 변화량이야. 자, 그리고 M은 질량. 그래서 델타 M이라는 것은 질량 변화량입니다. 델타 M은 질량 변화량. 자, 이걸 왜 쓰냐면 아까 수소가 1이라 그랬고 헬륨이 4라 그랬어. 그래서 수소가 4개 있으면 4 되는 거죠. 그런데 자세히 따져보면 4개 수소 질량이 1개 헬륨보다 미세하게 더 많습니다. 4개 수소가 1개 헬륨보다 미세하게 질량이 더 많아. 그러니까 질량 많은 것에서 질량 작은 게 됐으니까 질량이 좀 남겠지. 그 질량 차이를 델타 M이라 표현한 겁니다. 바로 이게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감소된 질량으로서 이게 바로 에너지화 되는 거야. 자, 이건 지금 현재 이건 질량이 감소된 거고 물질이잖아. 이
감소된 질량만큼이 에너지로 바뀌어. 이걸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했던 에너지 증가 원리라고 해요. E는 mc제곱, E는 mc 스퀘어. 자, E는 에너지를 말하는 거고 이 에너지라는 것은 m, 질량이죠. 어떤 물질이 질량이 있으면 이 질량만큼의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또는 반대로 에너지는 다시 질량이 될 수, 어떤 물질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는 서로 상호 전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질량에 대한 에너지 값, 이게 바로 E는 mc제곱, mc 스퀘어야. 자, 이걸 에너지 증가 원리라고 합니다. 에너지 증가 원리, 아인슈타인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질량 차이나는 만큼이 바로 에너지로 어떤 에너지로 바뀌겠죠? 자, E는 에너지, M은 질량, 그리고 C는 뭐냐면 광속이야, 광속. 빛이 가는 속도 있지? 광속. 참고로 광속은 자,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지구의 반지름이 한 6,400km 되는데 자, 원주, 지구의 둘레 2파이 R이잖아? 자, 명주야. 자, 3.14 곱하기 2 곱하기 6,400 얼마지? 지구의 둘레 2파이 R 2 곱하기 3.14 곱하기 6,400 얼마? 5, 4, 3 오케이. 이거 어렵지. 그냥 농담을 한 거고. 자, 원주 볼게. 지구의 둘레는 그래 2파이 R인데 얼마쯤 나오냐면 4만 정도 나옵니다. 4만.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을 거야.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얘기를 하잖아. 지구의 둘레가 4만이니까 7번 하면 28만 되지? 그리고 반 바퀴 하면 2만 될 거잖아? 30만이죠. 바로 빛의 속도가 바로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1초에 30만 킬로미터 가는 속도지.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C라는 것은 광속이고 광속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크. 이걸 의미합니다. 뭐 이 정도는 좀 알고 있겠지 다? 자, 이렇게 에너지를 만드는다 그 말입니다. 이걸 모식적으로 표현한 게 이건데 자, 4H 자, 4개 H가 하나의 헬륨 되고 있고 이 둘의 질량 차이만큼 에너지로 바뀐다. 그걸 표현한 겁니다. 참고로 4개 수소는 4개 수소, H 수소는 질량의 합이 4.03이야. 아까 수소의 질량수가 1이라 그랬는데 이게 1몰 6.02 곱하기 15의 23승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는데 이 중 1몰만큼의 개수가 있으면 질량이 1g이다. 이런 의미거든. 어쨌거나 자, 4개 수소가 질량 합이 4.03이야. 근데 한 개 헬륨은 4.003입니다. 지금 4개 수소가 약간 더 크죠? 질량이. 그래서 4개 수소가 한 개 헬륨을 바뀔 때 질량이 조금 남는다. 이 말이지. 근데 이 질량 남는 게 그냥 우두커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에너지로 바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량 차만큼이 에너지화 되는 것. 되겠죠? 이걸 모식적으로 좀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4개 수소가 4.03이 한 개 헬륨이 4.003 이 정도는 좀 여러분들 적어두면 좋겠지? 자, 그래서 4개 수소 4.03이 한 개 헬륨은 4.003 이 정도의 질량값을 가진다. 그 정도는 여러분 좀 기억을 합시다. 외울 건 아니야. 그래서 이 정도의 질량 차 때문에 에너지화 되더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로 정역학적 평형상태. 자, 정역학적. 정이란 말은 고유할 정이야. 역학적. 그러니까 힘의 관계에서 현재 보면 고유한 상태. 뭐냐면 역학, 힘의 관계에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평형. 자, 정, 고유한 상태다. 말 그대로 가만히 있다 그 말이죠. 자, 이게 뭐냐면 자, 내부 압력과 중력이 같다 그 말입니다. 참고로 별의 중심부에서 끊임없이 핵융합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지. 에너지 만들어내는 말은 열을 발생시키는 거잖아. 여러분 생각해봐. 어떤 중심부에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해. 근데 이걸 방출하지 않으면 터져버리겠죠? 근데 어쨌거나 열을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열 때문에 팽창하게 되는 거지. 우리 온도 높아지면 팽창하잖아. 그것처럼 내부에서 열을 계속 만들어내게 되면 이게 팽창하려고 할 거야. 그걸 바로 내부 압력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내부 압력은 바깥쪽으로 밀어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거나 물질이 덩어리이기 때문에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겠지. 그래서 내부 압력과 생성되는 열에 의한 내부 압력과 물질에 의한 중력은 서로 작용 방향은 반대죠. 바깥쪽으로, 안쪽으로. 그렇지만 이 둘의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팽창하지도 않고 수축하지도 않는 거지. 만약 내부 압력이 커버리면 팽창하는 거고
반대로 중력 커버리면 수축하겠죠? 그래서 이게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야. 지금 태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태양도 주계열성 단계야. 크기가 변하지 않잖아?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 왜냐면 이게 바로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 정역학적 평형을 다른 거 예를 하나 더 들면 이런 거예요. 원래 우리 바람이라는 것은 기압 차이에서 생기고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잖아? 자, 근데 이 수직적으로 볼게. 수직적으로 보면 아래쪽 볼게. 우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상승할수록 기압은 작아지잖아. 그러면 수직적으로 봤을 때 아래쪽은 고기압, 위쪽은 저기압이야. 그러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공기 이동할 거니까 실제로 이 지표상에 있는 공기들은 끊임없이 계속 상승을 해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운동장 나가면 공기들 계속 상승합니까? 이게 느껴져? 그런 거 아니잖아? 왜냐하면 기압 차이에 의해서 위쪽으로 기압 차이에 의한 힘이 작용하겠지만 아래쪽으로 중력이 작용하고 있지. 기압 차이에 의한 힘과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중력 서로 반대 방향 평형 상태 이루고 있기 때문에 공기들이 가만히 있는 거야. 원래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불구하고 이것도 역시 정역학적 평형입니다. 비슷한 개념이고 자, 갈게. 자, 그림으로 표현할게요. 자, 그림 간단하게 그립시다. 간단하게. 이 크게 그릴 필요 없습니다. 자, 그림 간단하게 그리시는데 내부에서 핵융합 반응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팽창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중력에 의해서 물질의 중력에 의해서 수축하려고 하는 거지. 아래쪽으로 현재 중심 방향으로 안쪽으로 작용하는 거지. 중력. 두 개가 힘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일정한 크기를 유지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정역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그래서 정역학적 평형 상태에 있기 때문에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될 수가 있는 거지. 자, 이 그림. 자, 별의 일생 중 약 90%를 차지한다. 아까 별의 진화 단계, 원래 별의 진화 단계는 주계열성에서 그 다음에 현재 적색 거성, 그 초거성, 그 다음에 뭐 맥동 변광성 단계를 거쳐서 백색 외성까지 갑니다. 백색 외성뿐만 아니라 질량 큰 애들은 여러분 알고 있는 뭐 초신호 폭발, 그리고 중성자별이나 또는 블랙홀 이런 단계까지 가게 해. 그런데 어쨌거나 주계열성 전체 진화 단계에서 주계열성, 아까 주란 말이 많은 기간을 차지한다 그랬는데 전체 기간 중에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자, 그러면 자, 볼게. 우리가 일생 중에 해볼게. 우리가 예를 들어 사람이라 본다면 사람이 1살부터 100살까지 각 한 명씩만 있다 칠게. 1살도 한 명, 2살도 한 명, 3살도 한 명, 100살도 한 명. 그럼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1살부터 90살까지 사람들을 만나기 상당히 쉽겠지. 그 말은 뭐냐면 별의 일생 중에 90%를 차지할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보는 관측되는 별들도 대부분이 바로 주계열성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든 별에 관측되는 별들의 90% 이상이 바로 주계열성입니다. 주계열성. 별의 진화 단계에서 가장 많은 기간을 차지하니까. 자, 그리고 자, 마지막. 자, 질량이 클수록 자, 주계열성 내에서만 성립되는 성질이야. 자, 주계열성과 백색 외성, 백색 외성이나 또는 적색 초거성 이런 애들을 비교하는 게 아니야. 주계열성 내에서 별의 질량이 크면 자, 크기도 큽니다. 질량이 크면 주계열성 내에서 질량이 크면 크기도 큽니다. 자, 그리고 표면 온도도 높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HR도 장에서 자, 이들이 현재 분포하는 것이 대각선으로 선으로 분포를 했어. 선으로. 그래서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지는데 그에 따라서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올라갔죠? 그 말은 왼쪽으로 갈수록 표면 온도가 높아질수록 위쪽에 분포한다. 그 말은 광도가 커지는 거였지. 자, 봐봐. 자, 광도라는 것은 별의 밝기라는 것은 자, 광도 L 4파이 R제곱 곱하기 시그마 T의 4승 4파이 R R이라는 것은 반지름이었죠? 그리고 T라는 것은 표면 온도였지? 바로 표면 온도와 반지름 크기에서 결정되는 거잖아. 그러면 질량 클수록 크기 크고 표면 온도 크단 말은 바로 광도가 크다 그 말이죠. 자, 광도라는 것은 빛을 내고 있는 정도야. 바로 에너지 소모율이지. 자, 어쨌거나 또 하나만 더 마지막이야. 자,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 소모율도 큽니다. 근데 아주 커. 참고로 이 에너지 소모율은 참고로 이 에너지 소모율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실제로 보면 광도예요, 광도. 자, 이 에너지 소모율이 아주 큰데 자, 이거는 바로 질량값. M은 질량인데 질량값 M의 거의 3, 4승에 비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질량 볼게. M의 3승이라 칩시다.
M의 3승, 질량의 3승. 그 말은 질량이 2배가 되면 2의 3승이다. 얼마죠? 2의 3승? 8이지? 그 말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 에너지 소모율은 8배로 방출한다. 그 말이지. 자, 이 말이야. 내가 돈을 2배로 가지고 있으면 돈 쓰는 건 8배로 쓰고 있어. 그럼 빨리 탕진해버리고 빨리 거지가 되겠지. 그 말은 얘들도 에너지를 빨리 써버릴수록 빨리 죽어버리겠지.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에너지 소모율이 급격히 늘어나기 때문에 수명이 아주 짧아집니다. 그래서 질량이 큰 애들이 수명이 짧아. 별들은. 수명이 짧단 말은 빨리 진화한다. 그 말이지. 그래서 질량 큰 애들은 주결을 빨리 진화버리고 그 다음 단계인 뭐 적색 거성이나 초거성이나 백색 외성이나 빨리 거칩니다. 짧게. 전체적으로 다 빨라져. 자, 그래서 현재 별의 수명까지 짧아진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